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자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 분탕질을 하는 동안에 제절로 이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이제는 서방 측의 패배 또는 미국 딥스테이트 세력의 패배,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제는 나가자.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인간 살육 전쟁 더 이상 계속하지 말자.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이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딥스테이트가 거짓말 여론 작전을 펴면서 시작했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다 들켜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딥스테이트가 설 자리조차도 없도록 지금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전 세계가 올바른 질서를 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장애물 노릇하지 않고 세계가 그래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제 딥스테이트의 남은 생명 줄거리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다 파괴되고 우리는 없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불필요한 엄청난 괴로움과 시련을 또 갖다 주게 된다. 이런 짓은 그만하자. 이런 소리가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분명한 딥스테이트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그거를 밝혀주고 동시에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벌어진 하이브리드 전쟁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특히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는 단순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고 그 뒤에는 더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건 한 곁가지로서 러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이걸 첫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현재 그걸 잘들 그냥 그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들 넘어갑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세력하고 미국 서방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세력 다툼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리전 전쟁꾼으로 등장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직접 다투다가 그냥 우크라이나만 죽사발 나도록 얻어맞고 이제는 거의 망할 지경이 됐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처음 얘기할 때는 그 딥스테이트 얘기, 트럼프와 전쟁을 벌였던 그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이거의 한 줄거리로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선거가 잘못 치러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 치러진 그 선거, 그걸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하자 보니까 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숨기자고 하다 보니까 딥스테이트 쪽에서 중공을 이용해서 우한 폐렴, 그 다음에 백신 학살, 그러지 않으니까 팬데믹 독재, 이런 쪽으로 생물학 전쟁까지도 벌였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해서 반중 분위기, 즉 중공을 전 세계에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드디어 중공 배후에서 움직였던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딥스테이트를 거부하는 이런 강력한 거부 물결이 발생했다는 것. 백악관에 트럼프가 재선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딥스테이트의 부패 선거 탓만이 아니고 그 부패 선거를 트럼프가 분명히 다 정리해서 부패 선거를 치르게 한 자들을 국제 범죄가 됐든 국내 범죄가 됐든 다 처리할 수 있는 권리도 힘도 트럼프 진영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트럼프가 더 큰 재앙과 고통을 인류에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미국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 백악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야말로 좀비 정권인 부패한 정치 세력 바이든 무리가 백악관을 담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전개됐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에서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에 사실상 바이든 그 무리에 의해서 인류가 혐오할 수밖에 없는 악독한 정치 행태를 벌리는 걸 온 인류가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하게 했다는 거. 뭐 미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이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혐오 정치를 하는 이 바이든 무리와 딥스테이트 무리, 그들의 악한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팬데믹 독재 정치를 하면서 뭐 백신 학살을 하고 생물학 전쟁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다 체험시키면서 온 세계가 미국 국민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딥스테이트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딥스테이트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국제 정치를 전 인류 심리를 바르게 일깨우고 딥스테이트를 거부하는 그런 거대한 새 도덕적인 정치 운동을 사실상 해왔다는 것. 그래서 이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딥스테이트는 자기의 혐오 정치, 악마 정치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의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 때문에 딥스테이트의 악마성만 온 세계에 드러나고 동시에 딥스테이트의 아바타 노릇을 했었던 중공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정치 세력, 결국은 우크라이나 거기까지도 이제 딥스테이트와 더불어서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부패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미국까지도 더 썩히고 또 썩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무리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강대한 미국까지도 그랬다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면서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속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지배당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몸소리치게 온 인류가 다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또 그런 것을 온 인류가 경험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두는 그러면서 그 비상계엄 정치를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 그 비상계엄 정치는 로마의 바티칸 지하에 있는 범죄, 런던의 버킹엄 궁전 지하에 있는 범죄, 워싱턴의 백악관 지하에 있는 범죄, 전부가 딥스테이트가 벌려온 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 트럼프의 비상계엄 군단에 의해서 전부가 정리가 되고 그 악이 드러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의 악이 완전히
트럼프 비상계엄 군단에 의해서 늘 사정 처리 대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정 몰이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딥스테이트도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건드리면은 핵을 터뜨린다. 어디가 무너진다. 최소한 이제 그런 협박을 하는 거죠. 얘들도. 왜냐하면 걔들도 다 미국 백악관이 가지고 있었던 핵 가방이 있잖아요. 걔들도 또 몰래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상 트럼프는 개인적인 무시무시한 이 암살, 협박을 아주 뭐 끊임없이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떤 나라 또는 미국의 어느 곳 이것이 날아간다, 폭파된다. 밤낮 그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비상계엄 군단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수사하고 막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날 모든 그 시사 해설을 하는 SNS 계통의 국민 자각, 시민 자각 차원에서의 언론 활동을 하는 양심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딥스테이트의 이 정난한 모습 그걸 갖다가 완전하게 이제는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지금 현재 약하게 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인류가 위기가 닥쳤다. 무서운 미래가 닥쳐온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양심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SNS 쪽에 언론 활동을 하는 분들도 아직은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박에서는 이제 이 시민 의식 자각 운동 차원에서 SNS 양심 언론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전 세계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트럼프의 자유민주 진영과 딥스테이트의 패권 지배 진영 이것 사이에 거대한 다툼이라는 것. 그 구조를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 둡시다. 무슨 쟤네들이 무슨 음모론 어쩌고 뒤집어 씌우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게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고 그러고 지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그 SNS 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께서 양심적인 지성을 가지고서 이 바른 시사 해설을 하면서 전 국민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방송을 정직하게 아는 대로 전부 했다가는 방송이 막힌다. 그리고 돈의 손해도 보고 또 심지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노골적인 발언들을 갖다가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전부가 뭐가 있냐면은 엉뚱하게 미국이 잘못을 한 것 같이 그냥 미국 일색으로 잘못을 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과 앵글로색슨 백인들의 잘못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컬렉티브 웨스트 이것과 컬렉티브 사우스 그 사이에
이제 그 블록 분리 상태, 세계적인 블록이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블록 간의 이익 다툼식으로다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혼란과 문제를 그렇게 해설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딥스테이트의 본질을 얘기 안 하니까 언제든지 그 죄에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자꾸 엉뚱한 대로 이 핀트가 잘 맞지 않게 흐릿하게 그렇게 가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적인 SNS의 해설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참 문제가 뭐냐면 언제나 똑같게 딥스테이트의 그 심리 전술 거기에 넘어가서 이 패배한 모습이 보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철학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있기는 뭐가 있냐? 없다. 그런 존재, 그런 권위 이런 것은 다 그런 종교적인 패권 지배를 위해서 나가는 자들의 조작된 개념에 불과하다. 그런 하나님도 없고 그런 절대 정의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인류에게 떨어져 있는 정치마당은 그냥 약육강식, 강자의 약자 지배, 그래서 적자 생존, 그것뿐이다. 이거를 지금 현재 모든 인류에게 의식화시키려고 하는 딥스테이트의 그야말로 음모죠. 그거야말로 걔네들의 음모입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려면 좀 제대로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의 그런 식의 사상적 음모,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음모와 경제 음모와 문화 음모, 이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얘기해야지. 무슨 음모론, 걔들이 만든 음모론을 가지고서요. 이쪽에서 정직하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음모론으로 그냥 돌려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그 버릇들. 걔들한테 이 우리 의식이 침륜당해서 속은 거예요. 걔들 논리 체계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패배하고 말아요. 지금 SNS 양심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속은 증거가, 걔들한테 속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들 무섭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 진짜 궁극적인 해결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지니고 있는 그 악마 같은 그 수단,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우리끼리 그러한 힘을 형성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 겨우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악마 같은 것들이 모든 돈도 무기도 자원도 지식도 기회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사회 인프라 다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힘 대 힘으로 꾀와 꾀로다가 대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길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포감이 확 오는 거예요. 당신들 자신이 신은 없다. 도덕, 정치 도덕 그런 거 없다. 당신들도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생존권 그런 것을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어. 이 착한 것이 당신들한테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신은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 절대 정의도 없다. 그러니까 인류의 정치마당은 싸움 마당이요. 이익, 패권 지배 싸움 마당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의 사상인데. 당신들이 그 사상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당신들에게 있는 공포감, 당신들에게 있는 절망감, 자기 편에 대한 좌절감, 그거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지성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지금 딥스테이트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입니다. 그게 전부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요, 조금만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가 그야말로 보편타당하게 태초부터 우리가 따라왔었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변의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리구조, 우리의 세계 생태계 구조, 생태계 기능과 그 구조, 그것과 비교해도요, 그 물리적인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인류 보편 타당한 도덕적 원리는요, 전부가 거기에 맞춰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전부가 다. 그리고 그런 삶의 구조, 그러한 삶의 연원, 이런 것을 따져 올라가면은요, 절대 그것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 세계를 일부러 만들어 오는 그 수많은 법칙을 정말로 창출해내고 그걸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그 법칙대로 이 존재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인류를 초월해서 피조물 전체를 초월해서 따로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내면이 조금만 겸허하게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임재라는 게 뭐예요? 이 세계 자체가 그분의 임재 아닙니까? 세계의 존재, 내가 있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던 이 세계, 영원 후까지 지속될 이 세계, 이 자체가 그분의 임재 아닙니까? 그분의 현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정신적인 인지 능력을 주셨고 인격적인 나 너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입력해 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못 알아보고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이러한 전체 시 공간 안에 무한하게 영원하게 완벽하게 와 있는 그분의 임재 앞에 겸허하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요, 내가 인격을 가지고 당신을 느끼고 당신을 당신으로 느끼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하는 당신께서는 이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우리 세계는 정말로 당신의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엄숙한 생명의 정의의 법이 있어가지고 사랑은 지켜지는 거 맞습니까? 한번 이 SNS에서 지금 양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분들, 쓸데없이 그 두려움, 공포감, 좌절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겸허한 경건한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창조주야 당신은 계십니까?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주 부탁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딥스테이트가 비웃는 그 비웃음 앞에 꼼짝없이 쪼그라듭니다. 그 작자들이 훔쳐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그 엄청난 물리적인 힘과 심리적으로 속여가지고 덮어 누르는 힘, 그 앞에 그것들이 아주 낄낄거리면서 눈을 흘기면서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까불고 뭐 달라들겠다고 무슨 정의고 사랑이고 어쩌고 하면서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이나 해. 그럼 너 먹고 살 거는 줄 거니까. 이러고 협박하면서 달라드는 그 작자들의 현존은 인정하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시는 그 거룩한 법도를 창조하신 우리 인류 전체 그리고 피조물 전체로 초월해 계신 그 권능은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까? 당신의 지성은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그 다음 지금 다른 얘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하소연을 합니다. 모든 우파, 양심적 지성을 가지고 우리 인류 평범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SNS 언론에 나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심리적으로 당신네들이 이 딥스테이트 세력에게 패배한 지성적 교만, 당신들로 하여금 그 악마 같은 딥스테이트한테 패배하게 만든 당신 내부의 지성적 교만, 그것 좀 이제 그만 버리세요. 당신의 인지 능력으로 봐서 당신은 천재다 또는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인지한 것이 다 사실이고 인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오만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고집하고 있는 당신, 그거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 신앙을 파괴하고 있고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딥스테이트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워하면서도 절하게 만들고 분노해서 싸우려고 하면서도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왜 절하게 만드는 건지 압니까? 당신 자신에게 당신은 이미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작자들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악마 같은 것들한테 절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싸워요 도대체? 우리는 인간으로 나타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못난 거, 모든 잘못된 거, 모자란 거 다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서는 그런 하나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양심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그리고 양심 속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원래가.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내 눈으로 내 귀로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은 더 많고 더 무한하다. 그분이 내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서기 전에는 나는 그분을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존재도 나는 어느 부분만 만지면서도 그 부분을 만지면서도 그분의 임재라고 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인지 능력에 불과하다. 우리가요, 정직하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제발 이 겸손하게 당신 자신의 양심적 지성, 그거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겸허한 가운데서 인간 악마들, 인간 괴물들, 딥스테이트 무리들, 이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한 거, 훔쳐간 거, 속여서 빼앗은 거, 그리고 죽이면서 공포감을 갖게 하면서 빼앗아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 힘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요 그들의 힘이 아니죠. 그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우리들의 정의의 분노, 그건 당연하게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이 정의의 분노, 이거를 통해서 그들과 반드시 그 불의와 대결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의 불의의 힘에 눌려 있는 무수한 많은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이 당연한 싸움에 나서기로 작정한 당신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 나선 상태로 당신 지성의 한계와 당신 영혼의 도덕성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여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자란 능력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 딥스테이트의 속임수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서방 세계는 패배했다. 이제 우리 그걸 인정하자. 이런 해설을 영국의 딥스테이트 그 언론지인 텔레그래프지에서 그런 해설을 내놨다구만요. 이런 그 해석이 나온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태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키신저가 죽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죠. 실제 키신저 자신이 죽었다는 말은 꽤 몇 해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동안 이 키신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뭐 더블맨이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키신저가 이제까지 살아있다가 지난번에 백사가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키신저가 진짜 그때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랬든 저랬든 간에 딥스테이트는요, 그 정치하는 양상이 걔네들은 키신저가 만약에 몇 해 전에 이제 먼저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해도 키신저의 정치 기능,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딥스테이트 걔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 키신저는 죽었어도 반드시 더블맨이라든가 또 다른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키신저가 살아있는 것까지 활동하게 합니다. 하면서 키신저가 살아서 행사했었던 모든 권력, 모든 정치적인 역할, 그것이 딥스테이트의 세력 그 자체로서 강력하게 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음에 의해서 그런 정치력을 상실하는 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치 기능을 이제는 정지시킬 때가 돼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 정지를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키신저 100세를 지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공식 인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것은 키신저 그 사람 자신의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키신저라고 하는 정치인에 의해서 행사되었던 모든 정치력 또는 정치 권능의 정치 기능, 그것을 이제는 정지시킬 때가 왔다는 것을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표한다는 것은 그래서 키신저류의 키신저 세대의 그러한 정치 아젠다나 정치적인 모든 권력 그런 것을 행사하는 것, 그거는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지시킨다는 것, 그걸 선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걔들에게 있어서는 한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 그 자체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속임수 정치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딥스테이트 정치예요. 그게. 특히 키신저가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정치인은 그거 자체가 딥스테이트의 힘 아닙니까? 딥스테이트가 그 키신저의 정치력 그것이 필요한데 왜 키신저 죽은 걸 왜 인정하겠어요? 얼마든지 인류 속이면서 그 짓 하죠. 따라서 키신저가 죽었다고 공개하고 그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딥스테이트가 하는 거, 그거는요 바로 그들이 키신저의 정치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까?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바이든, 옐런 이러한 미국 내부에 있는 딥스테이트 무리였어요.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무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아직은 전쟁 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 더 이끌어 가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키신저는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키신저의 정치력 내지는 정치 기능, 그것이 이제는 끝장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를 느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 그러니까 작년 늦가을이었죠. 그때에 키신저와 교황과 그 그룹들은요, 그리고 엘리자베트 여왕, 이쪽 그룹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는 끝내자. 젤렌스키는 더 이상 그 전쟁을 지속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푸틴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푸틴 악마를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그 사람 무슨 뭐 신나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유치한 그런 식의 내러티브를 가지고서 무슨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냐. 전쟁 자체도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 우크라이나가 지금 살육당하는 그런 전쟁인데, 그리고 영토만 자꾸 잠식당하는 이런 전쟁인데, 그리고 우리 딥스테이트 입장 난처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실질적으로 푸틴이 시작한 게 아니라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먼저 시작한 건데, 그 실상까지도 이제는 세계에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리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로 선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당기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많이 죽어가는 전쟁이라는 거 온 세계가 알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 연구소 랩에서 생화학 무기 연구했었고 핵무기 연구 지속했었고 그걸 갖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군 기지에 보내가지고 사실상 러시아 쪽으로 먼저 그걸 사용해서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하는 침략 전쟁. 우리 딥스테이트가 그걸 갖다 음모하고 있었고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젠 온 세계가 이제 알기 시작했다. 그거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쯤에서 끝내자. 이것이 작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가지고 키신저 그룹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다툼질이 계속 되어 왔었죠. 그랬다가 이 키신저 사망서를 갖다가 먼저 바이든 쪽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키신저류의 딥스테이트 파벌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자라고 하는 파벌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 그걸 이제 그만 이제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장을 갖다가. 그래서 키신저 사망서를 공적으로 발표해서 이제 키신저 정치 기능을 사실상 바이든 쪽에서 정지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영국의 딥스테이트 언론지인 텔레그래피지에서 노골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거다. 이대로 더 자꾸 지속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갖다 러시아한테 뺏기는 데다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이 어떤 식으로 엮여서 지금 이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부패를 저질렀는지,
어떤 식으로 그 전쟁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경제 공황과 3차 세계대전 위기의식까지 조장하려고 우리가 했는지. 자, 이것까지도 이제는 다 들통이 나서 드디어 중공을 전 세계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상황.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이중성과 전 세계를 속여왔던 그러한 여론전, 유럽의 모든 언론기관이 인류를 속이면서 그동안 딥스테이트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부정선거, 대통령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권을 빼앗은 거죠. 훔치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팬데믹 독재 쪽으로 가면서 생물학 전쟁을 중공과 함께 벌였었다는 거. 딥스테이트가 그러다가 그것이 백신 학살까지 저지른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전부 전 인류에게 들키고 그래서 중공을 모든 세계가 거부하고 딥스테이트의 실상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유럽 내부에서조차 엘리트 딥스테이트 정치가들을 거부하는 국민운동까지 막 터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기 조작을 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냐 이거야. 그 실상까지도 인류가 이제는 거의 다 알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알게 되고, 뭐 아프리카에서 뭐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 돈을 갖다가 받아들였다가 왜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그 중공 돈 때문에 빚져가지고 다시 경제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분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더더구나 막 반대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중공이 딥스테이트와 연결된 그 악한 정치 국가였다는 거. 이것까지 알게 되면서 아주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유럽 백인들의 식민 제국주의 범죄가 생각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주 넌더리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중공과 함께 묶어가지고 딥스테이트를 거부하는 운동 쪽으로 갔단 말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악을 더 이제 이 아프리카도 알게 되고 남아메리카도 알게 되고 동남아시아도 다 알게 되고 전 세계가 알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텔레그래프지 여기에서요 이런 걸 갖다가 그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키신저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자 하고 일어난 딥스테이트의 내부의 반전 그 분파 이 세력을 갖다가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기어코 미국을 더 길게 전쟁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바이든 무리들의 그 책략 더 나가서 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이 전쟁을 핑계 삼아 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까지 해서라도 미국에서 기어코 이 딥스테이트가 버티면서 중공 내부에서 딥스테이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기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었던 그러한 악독한 그 책략. 이걸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키신저 사망설까지 내세웠는데 그래서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전쟁 반대론자들을 일축하려고 이렇게 달라들다가 키신저 그 전쟁 반대론자들, 그 딥스테이트의 전쟁 반대론자들이 텔레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고집하지 말자. 그리고 더 계속 해봤자 딥스테이트의 흠만 전 세계에 더 알려지고 우리는 설 곳도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좀 그만두면은 그래도 트럼프 진영과 더불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 우리가 더 이상 전 세계 인류에게 밉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방향을 좀 돌려가지고 새로 세계와 좀 어울려서 지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너희들 바이든까지 그렇게 나갔다가는 그냥 완전히 우리는 밀려나서 이제 망하는 거다. 협박 정치로 그게 되겠냐? 전 세계 뭐 경제공황 아니면은 전 세계 3차 세계대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 분위기를 너희들이 잡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러는 사이에 사실 가자 전쟁도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가자 전쟁도 알고 보면은 거기 바이든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그 정세를 봐서 거의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가자 전쟁 모양도 보면은 몇 가지 수수께끼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마스가 무엇 때문에 자살 테러나 다름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1,200~300명을 갖다 한꺼번에 죽이는 학살 테러를 벌였을까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닌데. 자살 테러 하려고 하는 그 하마스 대표자들이 카타르 호화로운 호텔에서 따로 살면서 그 자살 테러 명령을 따로 내렸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살 테러 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자살 테러 같은 무모한 테러를 벌리도록 누군가 그들에게 사주를 한 겁니다. 그 사주를 한 자는 분명히 하마스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번에 이 테러만 잘 벌려주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마스로 하여금 특권적인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거죠. 첫째 이익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최소한 안보 주권만큼은 이 하마스가 담당하도록 해서 하마스는 테러 분자들이 아니라 한 국가의 안보권을 갖다가 대리하는 정상적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통이 터져서 이제 하마스한테 달라들고 팔레스타인한테 달라들 때 전체 세계 여론으로 하여금 이 가자 전쟁이 민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시킨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하고 또 군사적으로 아랍의 군사력이 하마스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동의 5차전 그 지역 전쟁으로 크게 확대시키는 이렇게 되면 하마스는 제절로 유명해지고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하마스한테 그런 유혹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우디는 분명히 아니고 하마스를 실질적으로 돌봐주던 그 세력이 수니파 대표인 사우디 아닙니까? 사우디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마스가 이번에 이 일 저지르는 거 보고 우리는 하마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러고 뒤로 물러섰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만큼은 이스라엘과 전쟁 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는 우리 사우디는 계속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 사우디는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란이 굉장히 애써서 그 하마스 편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겉으로 하마스를 돌봐주는 것 같이 행동했죠.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에는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그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스라엘들 자업자득 아니냐 결국.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이 하마스라든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그동안 윽박지르고 괴롭히면서 국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취급하면서
완전히 그걸 갖다 지배한다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한다든가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설을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만은 이번에 그 하마스의 유대인 테러만큼은 자기들은 상관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생각도 우리들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 걸어온다 뭐 전쟁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전쟁할 마음은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란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는 그 정책은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이란과의 화해 관계, 그걸 발전시키는 그 노력은 계속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발표까지 했었던 겁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중동 쪽에서 군사관계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의가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마스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봐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우리 아랍 자체에게도 굉장히 손실이 많다. 하마스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척결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으로 차마 할 수는 없고 이런 논의까지 돌았던 것이 이게 또 세계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마스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네들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었잖아요. 겉으로는 우리 하마스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손에 우리 하마스를 맡겨놓고 다 척결하게 없애버리라고. 어떻게 아랍 쪽에 있는 국가 대표들까지도 다 그렇게 나오느냐고 말이야. 이러고 불평을 했잖아요. 아마 이 이란 쪽에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마스한테 아무 이 어시스트를 해주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아랍 내부에서 누려왔었던 그런 아랍을 대표하는 지위,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 하마스를 도와주는 군사적 행동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짐작입니다. 어쨌든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 쪽에서 그동안 사우디하고도 싸우고 그랬던 그 후티 반군이 일방적으로 사우디 그 영공 거기를 통과하는 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사우디에서 어떻게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공격을 하느냐. 더군다나 하마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질적으로 봐서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사우디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을 시켜버렸죠. 그랬더니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사우디 쪽을 갖다가 또 달라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쪽에서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후티 반군 쪽을 아예 공격을 했죠. 거기에서는 뭐 한국에서 사간 무기를 썼다고 하더구만요. 그리고 무기 성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한 번 공격에 하마스 쪽에서 더 이상 후티 반군 쪽에서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다 위축이 되고 그랬다는 말이 돕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바이든의 반응, 이것이 최후로 이 하마스 쪽에서 궁금했겠죠. 당연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이든
당신네가 하마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편드는 척하면서 하마스의 그 인간 학살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내도록 여러 가지 그 압력을 이스라엘 쪽에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신만큼은 끝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계속 그 전쟁을 지속하도록. 당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후티 반군이 됐든 하마스가 됐든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직접.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편 드는 척만 하고 말이야. 전쟁은 못 끝내게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 하마스는 죽어가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아마 이란 쪽에서 우선 그런 분통이 터졌겠죠. 이래가지고 이란과 후티 반군이 나서가지고 호르무스 해협이라든가 홍해 입구 쪽에서 미국 군함들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요, 바이든 쪽에서 세상에 그렇게 부끄러운 대응을 하고 말았어요. 미국 군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미국에서 그런 걸 갖다가 때려 부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온순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묶여있는 모습, 비슷한 모습을 미국이 보였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오스틴 장관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오스틴 장관 입으로 이번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전쟁 자금을 꼭 있어야 되니까 600억 달러 좀 달라고 이런 소리를 하자 미국 의회에서도 심지어 이 민주당 쪽에서도 젤렌스키를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전비 대주지 못하고 이 전쟁 이대로는 계속 못한다.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걸 바이든 블링컨이 만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절대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하겠다고 뭐 이따구 소리 하면서 오스틴 입을 통해 가지고 무슨 소리 했습니까? 미국 의회가 만약에 이 젤렌스키한테 전비를 갖다가 부담하는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면은 결국 미국의 군인들이, 미국의 국민들의 아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걸 보고서 바이든이 이번에 가자 전쟁에서 하마즈로 하여금 그 수수께끼 같은 이스라엘 공격을 한 그 사주를 한 자들이 바로 바이든이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막 패배하니까 중동전을 갖다가 핵책하고 중동전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가자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마즈를 이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한테까지 속은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이언돔이라든가 그런 것이 쉽게 뚫릴 리도 없고 하마스의 그런 공격이 로켓 공격이 한꺼번에 많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정보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그런 것을 미리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또 원래 한 1년 전부터 이 언젠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런 식의 공격을 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도 있었고
그런 정보도 있었고 그 준비를 갖다 안 한 것이 아니래요. 모사가 어떻게 해왔는데 왜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그걸 당했냐. 그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만큼 바이든한테 영향을 받은 모사드 내부에 배신 세력이 있어가지고 바이든 쪽에서 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정권을 갖다가 속이기까지 하는 배신자들이 모사드 내부에서 작용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마스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거야. 그래야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전부가. 물론 이러한 그 제 분석은 어디까지나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런 식으로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이 풀어지려고 하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도 저는 바이든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스틴이 미국의 아들들이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서 이제는 그 대포밥이 돼야 된다. 빨리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다가 윽박 지르는 거 있죠.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바이든, 옐런, 오스틴으로 연결되는 미국 내부에 또는 유럽 내부에 전쟁을 지속하자고 하는 딥스테이트 분파들, 얘네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걔들이 획책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자 전쟁까지도 걔들이 획책한 것이고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저는 다분히 그렇게 의심하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걸 갖다가 좀 급한 대로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전개됐던 또는 달리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이번 가자 전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푸틴이 급히 중동에 방문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엄청난 일이 러우전과 가자 전쟁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공연히 사실 푸틴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중동까지 일부러 쫓아왔다가 가는 거 있잖아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왔다 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란 대통령을 갖다가 이번 중동 방문 직후에 모스크바에서 또 만나기로 했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한국과도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자유민주개혁의 큰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증거가 바로 오늘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우리가 잘 지나치면서 기업고 평화를 달성하면서 중동도 우크라이나도 안정시키고 동북아시아도 안정시키면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러시아 푸틴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로 하여금 트럼프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질서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썽쟁이인 이 딥스테이트 주전론자들 러시아에서도 전쟁 계속하자 가자 전쟁도 일으켜서 거기서도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딥스 내부의 주전론자들 이런 자들을 이번에 제대로 협력해서 잘 척결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요 미묘하게 그 바이든 무리에 의해서도 이용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동시에 푸틴이나 트럼프 쪽에 영향을 입으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평화의 사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올바른 그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 그 연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설득해가지고 이 새 평화의 길을 내려고 한다면은 큰 말썽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척결되어야 할 자들은 다 척결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애써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그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저는 제시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SNS에 양심적인 지성을 가진 우파 지식인들의 내러티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을 잡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당신들한테 양심적 지성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양심적 지성, 절대 정의의 인류 보편적으로 따라가야 할 정의의 법칙,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그런 법칙 안에는 인류를 평화로 이끄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유약한 양심적 지성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악마적인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꼭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과 양심의 도덕적 법칙이 결합되는 그런 신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